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상당히 독특한 무대에서 발표를 하게 되네요. 그리고 오디언스가 가장 작네요. 제가 발표하는 사람들 중에 보통 한 300명에서 500분 정도 되시는 무대에서 많이 섰었는데 몇 분 안 되시는 무대에서 이렇게 서는 게 조금 이상하긴 하지만 가능한 제가 경험을 좀 공유하는 그런 시간으로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인쿼드를 아시는 분은 아직까지는 얼리 어댑터 하고요, 매니아들이 좀 많이 아시는 거고요. 사실은 버드까지는 넘어가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한 10만 가구 정도가 설치가 됐고 한국에만 그러고 가입자라면 30만 가입자 정도 지금 가입을 하신 분이고요. 저희들은 인터넷 오브 에너지라고요, 에너지 인터넷을 하는 회사입니다. 하는 회사고요. 저희들이 항상 캐치프레이즈는 남이 누구도 흉내내지 못하는 그런 플랫폼을 만들겠다라는 게 저희들 캐치프레이즈입니다. 오늘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는요, 여기 계신 분들이 굉장히 다양한 분들이 모인 걸로 제가 모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이 한 장이 모든 것에 다 끝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스타트업을 하고요, 어떤 투자를 받고 하실 때 이런 프로세스에 따라 가지고 슬라이드를 작성하시면 아마 투자를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맨 먼저 여러분들이 하시려고 하는 일의 프로블럼이 뭐냐, 문제점이 뭐냐를 먼저 간파를 하셔야 됩니다. 문제점을 파악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문제점을 풀기 위해서 어떤 솔루션으로 내가 솔빙을 할 거냐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그러면 그 중에 내가 어떤 코어 컴피던스를 가질 것인가 라고 설정을 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나의 커스터머들, 나의 마켓은 어디 있느냐, 그래서 그 마켓에서 커스터머들은 어떤 커스터머의 어떤 카테고리를 가질 것인가, 이렇게 전개를 하실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가장 중요한 건 커스터머가 가장 중요하죠, 사실은. 근데 커스터머가 어떤 것을 러브하고 어떤 것을 헤이트하느냐, 어떤 것을 가장 사랑하고 어떤 걸 미워하느냐를 간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커스터머가 있으면 그 커스터머에게 우리가 어떤 밸류를 줄 것이냐라는 걸 명확하게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럼 여기까지는 저희들이 하는 일이죠, 그렇죠? 저희들이 하는 일이고, 근데 누군가가 우리에게 투자를 했을 텐데, 그럼 투자자들인데 뭔가 우리가 평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평가를 받아야 되니까 내가 어떤 것을 가지고 모니타이즈 할 거냐, 수익을 만들어낼 것이냐라는 모니타이즈가 되게 중요할 거고, 그 다음에 모니타이즈가 끝난 다음에 그걸 가지고 어떻게 평가를 받을 것이냐, 매트릭스가 중요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컴포넌트로 구성을 하시면 저처럼 3천만 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투자를 3천만 불을 받았으니까 한 얼마나 되나요, 우리나라 돈으로? 한 30억 정도 되는 돈이죠. 그렇게 될 거라고 가능하고요. 그러면 인쿼드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갔는지를 오늘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쿼드는 에너지 인터넷에서의 혁신적인 솔루션을 만들어내겠다라는 것이 저희들의 회사의 가치관이고 회사의 미션입니다. 미션이고요. 한번 볼까요?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Meet Lisa. She is always busy juggling her job and family. The most frustrating part of her struggle is that her electricity bill keeps rising month after month, and she is unable to figure out the reason for her increasing bills. She just can't control it. Like her friends and neighbors, her utility bill doesn't provide useful information on her energy consumption, which means that she is unable to identify opportunities for energy savings in her home. Luckily, Lisa found InnerTalk. The InnerTalk app provides easy access to her real-time and historic energy usage, conveniently highlighting consumption patterns and areas for improvement. All Lisa has to do is connect her utility account directly on the app, and InnerTalk will automatically render her energy usage information in a useful and clear way. Thanks to InnerTalk's breakthrough analytics and disaggregation technologies, Lisa can now access detailed energy usage information on the go with a simple click and easily discover opportunities to make informed decisions for energy savings.
Download EnterTalk today and get complete control over your bill. Get customized suggestions and energy usage data available anytime on your mobile. Available for free on iOS and Android. 시장에 던지는 이런 메시지를 제가 던지고 있고요. 저희 회사 미션은 에너지 데이터를 좀 더 브라이트하게 만들어서 사람들의 삶의 질을 올리겠다라는 게 저희들의 미션입니다. 미션이고요. 이걸 진행하기 위해서 스텝은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냐면 여러분들 생활 속에 의식주는 생활 속에 들어와 있고요. 여러분들도 통신 또 여러분들의 생활 속에 들어와 있고, 그래서 통신을 가지고도 생활 속에서 여러분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들 생활 속에는 에너지가 안 들어와 있잖아요. 여러분 집에 있는 계량기 보시나요? 계량기 보시는 분 없을 것 같은데, 그렇죠? 제가 계량기 누가 가장 좋아할까요? 항상 어디 가면 쓰는 말인데, 집에 사람이 계량기가 묘하게도 집 밖에 있어요, 그죠? 세상이 바뀌었는데도 100년 전에 설치된 계량기가 만들어진 계량기가 아직도 집 밖에 있는 거죠. 근데 계량기의 정보는 개인 정보잖아요, 그죠? 집안에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도둑이죠. 그래서 계량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도둑입니다. 예. 그래서 이거를 깨부시는 거죠. 그래서 계량기는 집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라는 거고요. 집안에 묘하게 계량기를 설치하는 위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두꺼비 집에 있죠. 그렇죠? 예, 그래서 분전반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집안에서 나의 정보는 내 핸드폰으로 내 혼자만 볼 수 있도록 해야 되는 시대가 됐는데 아직도 안 변하는 거죠, 그렇죠? 예. 자, 이거를 이루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뭐냐라고 생각했냐면 에너지를 먼저 사람들하고 인게이지한다라는 거다. 연결하겠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사람들이 모바일에서 에너지에 반응하게 만들겠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런 네트워크들이 전부 다 연결되면 초지능 네트워크를 만들겠다는 3단계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현재 2단계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저는 창업을 되게 재미있는 친구하고 했어요. 제가 57에 창업을 했습니다. 지금 올해 61인데요. 57에 창업을 했고요. 33살짜리 청년하고 같이 공동 창업을 했습니다. 창업을 했고요. 현재는 글로벌 대학에 70명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지금 62명까지 갔다가 시장 상황이나 이런 게 별로 그렇게 생각보다 빨리 열리지 않고 전력회사가 독점적 구조이기 때문에 경쟁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희 같은 솔루션이 한국에는 시장을 개화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 싶어서 인원을 줄였어요. 36명으로 줄이고 일본에 지금 27명으로 늘었고요. 예. 미국에는 현재 7명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2003년 미국의 펄알토에 있는 식당에서 아까 그 33살짜리 친구하고 메모를 한 겁니다. 냅킨 메모라고요. 식당에서 나오는 냅킨 있잖아요. 거기서 메모를 해서 이렇게 두 장을 그림을 그렸어요. 이게 제 비즈니스 모델이고 이게 창업한 동기가 된 겁니다. 그때 그린 그림이고요. 하나는 IoT 디바이스죠. 저쪽은 플랫폼이죠. 그렇죠? 예, 그렇게 그렸었고요. 투자를 사람들이 많이 놀라는 것 같아요. 제가 투자를 거의 한 3천만 불을 받으니까 많이 놀라는 것 같은데, 제일 많이 투자해 준 사람이 사실은 조지 소로스예요. 조지 소로스가 투자를 해줬고요. 그 다음에 작년에 손정희 씨가 투자를 해줬습니다. 1,100만 불을 투자를 해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국에 주룩 따라오면서 투자를 좀 해주신 거고요. 사실은 큰 투자는 이 두 사람이 투자를 해준 거죠. 네. 그리고 시작을 한국에서 못했어요. 저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57급에 창업을 하다 보니까 대기업의 사장까지 하다가 사표를 던지고 나온 거죠. 사표를 던지고 나와서 대기업 사장이니까 투자를 잘해줄 줄 알았어요. 벤처 캐피탈에서. 그래서 40군데를 다녔는데요. 다 퇴짜 맞았어요. 다 퇴짜를 맞고, 그래서 오늘 여기 있는 슬라이드 몇 장이 그겁니다. 가지고 미국을 건너갔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투자를 받았고요. 단 15분 만에 350만 불의 시드머니를 받았습니다. 단 15분 만에. 대신 이제 이 친구들의 조건이 그거였습니다. 헤드쿼터를 한국에다 하지 마라.
미국에다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팔로알토에다가 오피스를 열었고요. 거기서 시작해서 거기서 투자를 그리로 받았습니다. 아까 3,000만 불 투자는 다 그리 들어온 거고요. 그래서 한국에다가 1,700만 불을 한국으로 가져와서 한국을 외투회사로 만들어 버린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같이 가지고 있는 한국 여기 차병원 사거리 있는데요. 차병원 사거리의 오피스는 외투회사입니다. 100%. 그러니까 제가 투자 받아서 제가 투자한 외투회사죠. 그다음에 이제 일본의 동경에 작년 2월달에 오픈을 했는데요. 묘하게도 손정희 씨가 조인트 벤처를 만들자 그래서 합자회사입니다. 그래서 저기 건물에 사진 보시면 소프트뱅크 본사 건물이에요. 소프트뱅크 본사 건물이 14층에 저희들이 입주를 했고요. 그래서 오히려 여기는 경영권이 손정희 씨가 갖고 있어요. 50.1%를 제가 49.9%고요. 대신 조건이 일본 시장을 완벽하게 책임지는 겁니다. 그렇게 시작을 했고요. R&D 센터가 보스턴에 있어요. MIT하고 하버드가 보스턴에 있기 때문에 R&D 센터는 지금 보스턴에다 열었고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항상 무슨 스타트업을 하든 비즈니스를 할 때는요, 커스터마이 타입을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커스터마 타입의 본질은 딱 두 가지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다른 말보다 다 중요하지 않고요. 사실은 커스터마가 어떤 것을 러브하냐, 사랑하느냐, 좋아하느냐라는 거고요. 어떤 것을 헤이트하느냐, 미워하느냐라는 거죠. 그런데 미워하는 것과 좋아하는 거가 병행되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어떤 식당에 시카고에 가서 예를 들어서 유명한 햄버거 집 있죠? 햄버거 집에 가보면 항상 줄을 서요. 쫙 섭니다. 그렇죠? 근데 어떤 사람은 그걸 러브하죠. 왜냐하면 맛있으니까 기다려서라도 먹어요. 그런데 오랫동안 아무리 맛있어도 오랫동안 기다려서 먹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죠. 그렇죠? 그건 헤이트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두 사람 다 사실은 고객의 타입인 거예요. 이 고객의 타입을 어떻게 잘 정리하는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비즈니스 스트래티지를 만들었습니다. 철저하게 린 스타트업으로 갑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여러분들도 여기서 아마 스타트업을 하시는 분이 계시겠지만 완벽한 제품을 만들어서 내놓겠다라고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스타트업은 망해요. 고객과 함께 만들어 간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부족하더라도 퍼블리시를 하고 론칭을 한 다음에 피드백을 받아서 계속 임플리멘테이션을 시켜나가세요. 그래서 그 사이클을 석 달이 넘지 않게 하세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MVP라고 그럽니다. Minimum Viable Product이라고 그러는데요. MVP를 만들어서 계속 사이클을 돌리셔야 돼요. 그래서 계속 진화시키는 거죠. 왜 이 진화라는 게 중요하냐면요. 고객은 내가 찾는다라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자부심을 갖게 되죠. 나 때문에 저게 좋아지는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아시죠? 아이튠이 처음 나왔을 때 얼마나 허접했는지. 저는 완전 애플 매니아예요. 정말 집에 아이패드만 해도 4대가 있고요. 맥 컴퓨터만 해도 5대가 있어요. 가족마다 하나씩 다 사줬어요. 그 정도로 매니아인데요. 처음에 나왔을 때 아이튠이 무지무지하게 허접했잖아요. 막 짜증났었죠. 그런데 몇 년 지나고 나서 아이튠을 완벽한 플랫폼으로 자리 잡았죠. 이겁니다. 이게 MVP고요. 이것을 계속 린 스타트업으로 계속 돌리셔야 돼요. 그래서 고객인데 커스터마는 제 고객인데 욕을 좀 먹으면 어때요? 그렇죠? 욕을 먹어도 괜찮고 칭찬을 받아도 좋고 그렇게 해서 사이클링 돌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또 강연을 제가 어디 가서 30분 강연을 해본 적이 없어요. 보통 1시간 이렇게 주시는데 오늘 되게 빡빡하게 30분밖에 안 주네요. 슬라이드는 80페이지나 만들어 왔는데 많이 보여드리려고 80페이지를 만들어 왔는데요. 그래서 문제점이 뭔가를 한번 보는 거죠. 여기에 디테일한 내용들은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저는 3가지를 봤습니다. 정부 사이트에서의 문제점이 뭘까? 사회적인 에너지 효율이 되게 낮다라는 문제. 그다음에 2번째는 전력회사 사이트에서는 뭐냐? 그리드 디펙션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전기를 서울도 그랬죠? 서울시장님이 태양의 도시를 만들겠다고 100만 가구를 그러면 전기를 여러분들이 생산하시는 거잖아요. 생산을 해서 여러분들이 쓰신 다음에 남는 전기는 전력망에다가 팔아먹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프로슈머가 되는 거죠. 프로슈머가 되면 그리드에서부터 사람들은 이제 디펙션하기 시작합니다. 전력망으로부터 빠져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생산자가 되니까 우리가 소비자가 생산자로 바뀌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리드 디펙션이니까 전력 회사는 여기에 대비하지 않으면 망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망할 수밖에 없겠죠 나중에. 그 다음에 사람들은 에너지 속에서의 라이프 퀄리티를 따지는 거지 에너지 세이빙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전기값이 아무리 비싸더라도 아기가 시원하게 있어야 되는데 아기가 땀을 뻘뻘 흘리게끔 하기 위해서 에어컨을 끄시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낭비되는 에너지를 빨리 찾아서 그거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소비하느냐의 문제죠. 그게 바로 라이프 퀄리티를 올리는 거죠. 그래서 항상 비즈니스 모델을 생각했을 때는 피지컬리하고 테크놀로지를 갖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사람들에게 어떤 밸류를 주고 라이프가 어떻게 인프루가 되느냐 여기에 초점을 두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비즈니스도 못해요. 대부분 아까도 제가 저기서 잠깐 듣고 왔는데요. 저기 지금 피칭을 하고 있잖아요. 피칭하는데 대부분의 이야기는요. 테크놀로지를 갖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기술 중요하지 않아요. 기술은 해법이죠. 그렇죠? 네. 사람들은 여전히 에너지 속에서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라는 걸 보는 거죠. 저는 세 가지를 결정했습니다. 100년이 넘은 계량기 이거 한번 전혀 다른 계량기로 한번 IoT 시대가 왔으니까 뒤집어 엎어버려 봐야 되겠다. 새로 개발해 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는 에너지를 줄이면 돈을 돌려줘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고생을 해서 막 굉장히 힘들게 집에서 에너지를 줄였어요. 전력 예비로는 항상 문제가 되고 그러니까 내가 고생해서 내 생활이 불편해졌으니까 내가 에너지를 줄이면 정부는 또는 전력회사는 발전소하고 송전탑을 덜 짓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진을 자기들도 돈을 아끼니까 그 돈을 국민한테 돌려달라는 거죠. 그렇죠? 이게 수요 반응이에요. Demand Response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모르겠어요. 굉장히 사람들이 간과하는데 저는 저기다 170억을 썼습니다. 사실은 저기다가 170억을 쏟아부었는데요. 데이터가 빅데이터가 엄청나게 올라오고 통신 데이터는 리얼타임 데이터가 아니에요. 통신 데이터는 이벤트가 발생할 때 들어오는 데이터고요. 에너지 데이터는 심리선 리얼타임 데이터예요. 왜냐하면 끊어지면 요금하고 관련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빌링하고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끊어지면 안 돼요. 그래서 심리선 초에 15번 데이터를 리얼타임으로 수집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플랫폼 하는 사람은 알아요. 정말 어렵습니다. 1000가구가 넘고 10,000가구가 넘고 10만 가구가 넘을 때마다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플랫폼을 어떻게 잘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세 가지의 승부를 걸은 거죠. 심장을 결정했습니다. 저는 인공지능으로 에너지를 브레이크다운 하겠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수요 반응 엔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디맨드 리스폰스의 엔진을 세계 최고로 만들겠다라는 게 저희들의 심장입니다. 자, 그러면 이 심장을 좀 보여드릴게요. 이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으니 넘어갈게요. 에너지를 세이빙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라이프 스타일을 합리적 소비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이런 흐름을 가질 겁니다. 그러면 제가 가지고 있는 심장은 뭘까? 심장을 가지고 사람들인데 에너지를 보게 해드리고 에너지를 이해하게 해드리겠다라는 거죠. 여기서 인파워먼트가 있고요. 인사이트를 주는 겁니다. 통찰을 주고 그 다음에 동기부여를 하고 이러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에너지를 줄이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 베스트 웨이를 제공해드리고 그 다음에 돈을 벌게 해드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 사람들은 삶의 질이 높아지고 그럼 전력회사는 어떻게 되느냐? 오펙스, 카펙스라 그래서요. 에셋을 최적화해서 매니지먼트 할 수 있죠. 네. 그런 흐름을 가질 수 있다는 거고요. 벌써 3분의 2가 지났네요. 22페이지까지밖에 안 했는데 저희들은 오픈 플랫폼입니다. 저희들 웹페이지에 가보시면 소스 코드 다 오픈되어 있습니다. API 다 오픈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저희 플랫폼을 통해서 여기 계신 분들이 창업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아까 데이터를 모으는데 170억을 쏟아부었다 그랬잖아요. 플랫폼을 만드는데 그 플랫폼을 가지고 API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입점을 가지고 오시면 여러분들이 앱을 만들어서 서비스에서 돈을 버실 수 있어요. 그런 구조를 만들어 놨습니다. 누구든지 들어오시라는 거죠. 그래서 비즈니스 말하는 플랫폼하고요, 애널리틱스라고 데이터 분석 엔진하고 IoT 디바이스가 비즈니스 모델이고요.
아까 청중이 앞에서 질문하시던데요. 저는 우리나라 플랫폼을 대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플랫폼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 너무 압박하지 마세요. 여기 시계 있어요. 시계 있어요. 에? 에? 더 해야 된다고요? 고마워요. 왜 그러냐면요. 여기 대기업 계실 분 계실지 몰라서 조심스럽지만 조심스럽지도 않아요. 뭐 사실은 갑과 을의 관계를 플랫폼에 옮겨놓은 거 아닌가요? 그렇죠. 대기업의 플랫폼은 SK나 KT나 이런 데서 플랫폼이라고 만들어 놓고 너네 디바이스 만들어 갖고 들어와 여기다 붙여 하드웨어만 납품해 이런 거잖아요. 이게 무슨 플랫폼이에요? 옛날에 갑과 을을 그대로 플랫폼이라고 포장한 것밖에 아닌 거 아닌가요? 그렇죠? 플랫폼은 플랫폼 대 플랫폼으로 수평적으로 공평하게 결합할 수 있어야 돼요. 미국의 생태계는 여기서 성공하는 거죠. 저는 모니터링을 하고 어널리틱스만 해요. 컨트롤 안 합니다. 원격 제어를 안 해요. 근데 IFTT라는 또 우리 파트너 스타트업이 있어요. 같이 결합해서 모니터링 데이터는 제가 주고 저는 그 플랫폼을 이용해서 컨트롤을 해요. 집에 가전기기를 원격에서 껐다 켰다 조명도 껐다 켰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둘이 협력하는 거죠. 이렇게 수평적 결합을 하는 거죠. 아마존이 이 작은 스타트업을 찾아오는 거예요. 나 스마트 스피커가 있으니까 너네 거를 말로 하게 좀 해주라 하자. 그래서 미국에서는 어떻게 하냐면요. 한 달이 지나면 저기하고 여기하고 안 맞는데 거기는 10분 남았다 그러고 10분 더 쓰라고 그러면 20분 남은 거잖아요. 예. 아마존이 저희를 찾아와서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앱으로 보질 않습니다. 미국은 상당 사람들이 말로 해요. 이번 달 말에 전기요금 얼마나 오지? 지난주에 우리 집에 전기 중에서 뭐가 가장 소비가 많았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아마존은 엄청난 기업이잖아요. 그런데 조그만 스타트업하고 수평적 결합을 하는 거죠. 이게 플랫폼이잖아요. 납품해가 아니잖아요. 왜 내가 납품을 해야 되는데 협력해야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오픈 플랫폼이다. 플랫폼을 만들어서 이런 구조로 저희들이 해서 클라우드를 쓰는데 이제 데이터량이 심리스하게 리얼타임 데이터니까 데이터량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아마존에다 갖다 둘 돈이 너무 많더라고요. 한 달에 4천만 원씩 갖다 바쳐야 된다라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온프레미스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희들 차병원 사거리 9층에 제가 50억을 쏟아부어서 데이터 어널리틱스는 따로 만들었습니다. 데이터는 스토리지하는 비용은 별로 많지 않아. 돈이 얼마 안 들어가는 거 아시죠? 클라우드 쓰시는 분. 트랜잭션 하는데 그러니까 데이터를 내가 뽑아갖고 올 때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쌓는 데는 돈을 많이 안 받습니다. 그런데 그걸 내가 액세스해서 가지고 오면 돈을 많이 받아요. 강도들이죠. 그게 상술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스토리지를 아마존에서 쌓고 어널리틱스는 제가 갖고 와서 제 플랫폼에서 하는 겁니다. 이런 구조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오픈 API를 만들어서 다 개방을 해버리는 거죠. 누구든지 들어와서 같이 비즈니스 하자. 상상도 못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 수 있잖아요. 저는 제 나름대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서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저희들이 1년에 2번 해커톤을 하는데 학생이 이런 생각을 했어요. 기숙사에다가 쓰겠다고. 뭐야? 왜? 라고 하니까요. 기숙사의 제일 고통이 뭔지 아세요? 기숙사의 고통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기숙사 생활 해보셨어요? 세탁기 쓰는 거잖아요. 세탁물 가져가면 항상 세탁기는 꽉꽉 차 있잖아요. 이게 고통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우리 디바이스를 달아가지고 데이터를 가져가서 세탁기가 몇 대 비어 있는지 언제 가면 세탁을 할 수 있는지 하는 콘텐츠를 만드는 거예요. 기가 막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집단지성이죠. 그렇죠? 집단지성이죠. 이렇게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클라우드가 포고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앱으로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예쁘죠? 디자인을 한국 디자인을 뽑아 갖고 했다가 파일을 했어요. 결국 미국 디자인을 썼습니다. 감성 자극이 안 돼요. 왠지 아세요? 미국 디자이너들은 한국 디자이너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그림만 그리던 애들이에요. 그래서 대학을 들어갈 때 창조력이 다 고갈돼 버렸어요. 창조적이지 않아요. 기계적 디자인을 하는 거죠. 이 친구 디자이너는요, 학부는 심리학이에요. 그리고 학부를 두 개 있는데 하나는 신학이에요. 신학을 하고 심리학을 하고 디자인 학교를 간 거예요. 전혀 다른 개념으로 디자인해요. 기계적인 디자인인 거. 에너지를 갖고 시계를 만들었어요. 에너지 시계예요. 저렇게 위에 24시간 동안 여러분 쓰는 에너지 시계를 만드는 거죠. 두 번째가 뭐냐면 밑에가 위가 회색으로 나오는 게 에너지를 컨섬션 하는 거죠. 소비하는 거고요. 밑에 노랗게 나오는 건 태양광 발전량이에요.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이게 다 그 친구가 디자인한 거예요. 죄송하지만 제 딸입니다. 제 막내딸이 디자인한 거고요. 미국 이제 시카고에서 싸이게 다니는데 그 친구가 이렇게 아주 심플하게 디자인을 해요. 우리는 디자인이요 어떻게 되냐면 항상 구겨 넣으려고 그래요. 여러분들 앱 만드는데도 절대 구겨 넣으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글자 큼직큼직하게 그림 편하게 사람이 편하게 볼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다 구겨 넣어버려요. 그래서 우리나라 앱들은 되게 복잡해요. 그죠? 정보는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막 짜증스러워요. 자세한 건 어디 가서 보라는 거죠? 웹에 가서 보세요. 그죠? 앱은 심플하게 서비스를 하고요. 그래서 스마트 미터가 이렇게 돼 있는데 스마트 미터를 저렇게 바꾸겠다라는 거죠. 이렇게 바꾸겠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를 개발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개발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집에 계량기를 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정부가 2,200만 대를 여러분들 세금을 갖고 스마트 미터를 보급하겠다고 하고 있어요. 말리셔야 됩니다. 말리셔야 돼요. 어떠냐면 15분마다 데이터를 줘요. 여러분들이 15분 데이터를 사용하고 나서 그러니까 집에서 가전기기를 작동하고 나서 15분 있다가 내가 먼지 쓴 거를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에어컨을 껐으면 바로 알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세탁을 했으면 세탁기 끝난 거 바로 알아야 되지. 왜 세탁기 끝나고 나서 15분 있다가 세탁기인지 뭔지도 모르고 그냥 뭐가 빙빙 돌아가는 걸 알아야 되는 거죠? 여기에 목적은 어디 있나요? 전력회사가 전기 사용량을 측정을 해서 세금을 걷어가기 위해서 하는 용도 하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한테는 페인 포인트예요. 그죠? 그 다음에 프러스트레이션이죠. 좌절이죠. 그래서 실시간으로 만들어 보겠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4G를 쓰다가 LTE를 쓰다가 2G를 쓰실 수 있겠어요? 과거는 다시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자, 1초에 여기에 저희들 매니아가 한 600분이 계신데요. 눈을 못 떼겠대요. 눈을 못 떼겠대요. 거기는 와우 TV에 임원도 계세요. 그분은 왜 쓰세요? 라고 물어보니까 남편분이 공무원이세요. 근데 세종시에 계시니까 떨어져 살아. 근데 거짓말을 많이 하신대요. 왜냐면 나 8시에 들어왔어. 10시에 들어왔어. 그래서 에너톡을 딱 보면요. 술 드시고 몇 시에 들어온 게 딱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 그거 체크하는 데 쓴다고 그러네요. 삶의 패턴을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리얼타임이 되게 중요한 거고요. 저는 5가지 엔진을 만들었습니다. 에너지 디세그리게이션이라는 거하고 디맨드 리스폰스, 그 다음에 가전기 건강진단, 그 다음에 태양광하고 솔라하고 배터리의 최적화, 그 다음에 가정 분전반의 안전, 이렇게 5가지 엔진을 서비스를 했고요.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에너지 브레이크다운입니다. 여러분들 센서 1개를 붙여서 집안에 테레비가 전기를 얼마 먹고 냉장고가 얼마 먹고 알 수 있어요. 이게 인공지능이에요. 가전기기마다 지문이 있어요. 전기적 지문이 있기 때문에 이 전기적 지문을 딥러닝을 통해서 분류를 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면 그럼 그게 뭐가 중요한데 그러잖아요. 요즘 우리나라 30대 주부님들이 건망증이 굉장히 많은 거 아시죠? 세탁기에다가 세탁물 넣어놓고 버튼 안 누르세요. 잊어먹고 그냥 가만히 계세요. 그럼 바로 메시지 들어갑니다. 세탁물 넣는 거 버튼 아직 안 누르셨죠? 그렇게 알 수 있잖아요. 이런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마이크로웨이브 오븐이 작동이 끝났어요. 이제 밥 먹을 준비하세요. 이렇게 메시지를 던질 수 있죠.
그다음에 가전기기가 냉장고가 1년이 지나면요 전기요금이 한 5%더 나옵니다. 아세요? 컴프레셔가 노후되거든요. 그럼 전기 더 먹어요. 그러면 알려드려야 되잖아요. 처음 샀을 때부터 전기 얼마큼 더 먹는지 알려드리는 거죠. 예. 그다음에 안 넘어가네. 그냥 넘어갈 때까지 말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에 가전기 집에요. 가전기가 1,000만 원짜리 가전기기가 생길 겁니다. 뭘까요? 배터리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배터리를 쓰는 시대가 왔는 거죠. 집에다 가정용 배터리가 아주 예쁜 가정용 배터리 테슬라에서 나왔죠, 그죠? 1,000만 원 정도예요. 근데 이게 문제가 있어요. 5년밖에 못 써요. 수명이 있어요. 1,000만 원짜리 가전기기를 5년을 써야 되는데 5년짜리를 10년 쓰면 감가상각이 2배 늘어나고, 그죠? 15년을 쓰면 더 좋잖아요. 그러니까 배터리를 충방전을 최적화시키는 거죠. 충전과 방전을 최적화시키면 내가 더 오래 쓸 수 있죠. 그 다음에 또 뭐냐면 배터리에다 충전한 전기가 비싸면 문제잖아요. 그죠? 값싼 시간대 내가 비쌀 때는 전력회사에서 전기가 비쌀 때는 태양광에서 충전을 하고요. 전력망에서 전기가 쌀 때는 전력망에서 충전해야 되죠. 그렇죠? 네. 이런 식으로 옵티마이제이션을 하는 거죠. 많이 넘어갔네요. 이 시계 가져가셨어요? 그래서 집에서 발전하는 양과 그 다음에 사용되는 에너지 양을 보여주는 거고요. 저희들은 고객은 B2B2C입니다. B2B2C고요. 그래서 주로 홈하고 스몰 비즈니스에 집중을 하고 있고요. 전력회사입니다. 전력회사 이런 데이터를 전력회사에다 제공을 하죠. 한국에서는 아마 이렇게 좀 잘 고마워서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은데 미국 전력회사는 아주 감탄을 합니다. 이렇게 데이터 분석을 해서 자기들한테 주면 자기들은 편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놀랍게도 미국은 6,500만 대의 스마트 미터가 1초 리얼타임 스마트 미터가 보급됐는데요, 18%가 모바일로 서비스를 받고 있어요. 그 중에 저희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서비스를 해서 데이터를 미국의 전력회사 3개의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PG&E하고 SDG하고 그다음에 서던 캘리포니아 에디슨하고 3개의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전력회사인데 이런 데이터를 분석하는 시스템을 주고요. 그다음에 또 이렇게 그래프까지 이쁘게 그려서 줍니다. 이렇게 감탄하겠죠? 그다음에 시간이 없어서 이거는 정말 재밌는 얘기인데 그냥 넘어갈게요. 이런 식으로 미국의 전력회사가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일본의 동경전력의 서비스를 시범 사업을 끝냈습니다. 시범 사업을 끝냈고요. 저희 회사는 스마트홈을 하진 않습니다. 사람들이 저희가 이런 걸 한다고 그러니까 스마트홈 한다고 자꾸 생각을 하시는데요. 저는 스마트홈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스마트홈은 저보다 잘할 수 있는 회사가 너무 많아요. 그렇죠? 우리나라 벌써 SK, KT, LGU 플러스, 그죠? 전부 다 스마트홈 한다고 난리잖아요. 근데 그 아사리판에 제가 왜 들어가죠? 그래서 저는 그 속에 에너지만 책임질게 이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IoT 애톰이라고 LGU 플러스가 서비스하는 것에 에너지는 저희들 거예요. 저희들 플랫폼이 수평적 결합을 했습니다. 수평적 결합하는 유일한 회사 같아요. LGU 플러스가. 그렇게 해서 이제 에너지 드리븐한 스마트홈을 패키지를 만드는데 저희들이 기여하겠다라는 거고요. 이렇게 삶의 비헤이브의 패턴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분석할 수 있고요. 에너지가 고지서가 비싼 고지서 날아오기 전에 미리 알려주는 거죠. 미리 예측해 줍니다. 이번 달 말에 전기요금 얼마 나올 테니까 또 누진세 몇 단계니까 작년에 대박이 났었죠. 저희들이 하루에 막 150개씩 팔렸어요. 왜냐하면 누진세 때문에. 근데 올해 누진세가 완화되니까 안 팔리네. 안 팔리더라고요. 뭐 참 답답한 얘기죠. IFTT하고 연결을 해서 원격에서 제어까지 합니다. 껐다 켰다 하고요. 스마트 스피커, 아마존 알렉사가 같이 있습니다. 같이 붙었고요. 이런 서비스도 가능해요. 요즘 독고사가 문제잖아요, 그렇죠? 요즘 이미진인가 하는 배우도 독고사로 돌아가셨고요. 에너지를 사용하시는 거 보면요, 이분이 돌아가셨는지 치매가 걸린지 알 수 있어요. 에너지 사용하는 패턴을 보면.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KT하고 교동도라는 섬에다가 전부 다 설치해서 노인분들의 독고사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독거사를 하실지 아니면 지금 위험하신지 이런 거를요. 일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일본에서 이제 요코하마에, 일본은 고령화 사회잖아요. 고령화 사회다 보니까 그 독거사를나 이런 그 고령화 사회의 위험한 것들을 아마존 알렉사하고 같이 들어가서 지금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오픈 플랫폼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런 식으로 저희 앱에 들어오면 오픈 API하고요, 소스 코드가 다 공개되어 있어요. 그래서 소프트웨어를 짜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웹과 앱을 개발하실 수 있도록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못하시면 이렇게 개발해드려요. 못하시면 이것까지 저희들이 개발을 해드립니다. 물론 비용은 내셔야 되겠지만 그냥 이거 쭉 넘어가고요. 저희들이 에너지를 낭비를 찾는 데 더 주력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앱은 이런 식으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요. 지금 LG 플러스를 통해서 한 7만 가구, 7만 가구가 돼 있고요. 정부 산업부하고 국민 DR이라고요. 수요 반응 가정에다가 수요 반응 시스템을 도입을 하겠다. 그래서 가정의 에너지를 줄이면 돈을 돌려드리겠다. 이런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앱이 나가죠. 앱이 나가서 반응해 주시고 줄이면 축하드립니다. 얼마 벌으셨어요? 이렇게 메시지를 드립니다. 예, 드리고요. 근데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3만 가구를 대상으로 측정을 했는데요. 피크, 그러니까 전력 예비율을 3만 가구 고 사용량에서 17%를 줄이셨어요. 놀라운 일이 생겼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래요. 참 협력을 잘 하시는 거죠. 하고요. 미국에선 올리바인이라는 회사하고 수요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요. 하고 있고 저희들이 커스텀합니다. 돈은 많이 못 벌지만 뭐 고객은 많아요. 많고요. 저 끝에 보면 되게 재밌죠. 학교가 8개나 있어요. 그동안 교수님들이 학교 에너지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얻어본 적이 없으세요. 그래서 연구를 못 하셨어요. 그래서 에너지 데이터를 드립니다. 연구하시라고. 근데 포항공대하고 서울대는 돈을 내고 설치를 하셨어요. 서울대는 건물 10개, 포항공대는 건물이 7개 설치를 해서 교수님들이 거기서 데이터를 받아서 연구를 하세요. 연구를 하시는 그렇게 하고 있고요. 효과는 한국만입니다. 한국은 10만 가구에 피크 17%를 3만 가구가 줄였고요. 그 다음에 1년 동안 측정을 해보니까 10만 가구가 평균 7% 에너지를 줄이더라라는 겁니다. 단지 보여주기만 하는데, 그죠? 보여주기만 하는데. 온라인에 가시면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3만 가구를 팔았고요. 온라인은 굉장히 재밌어요. 온라인은 설치를 안 해드립니다. 본인이 설치하세요. 근데 3만 가구가 팔렸어요. 주부님들이 대부분 온라인에서 구매를 하셔서 주부님들이 분전반에서 설치하세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설치비 2만 5천 내야 되니까. 근데 놀랍잖아요. 3만 분이나 본인이 설치하시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또 하나의 놀라운 일이 생겼죠. 여기 이제 스타트업을 하시니까 제가 주의하세요. 반드시 한국은, 미국하고 일본은 이런 짓 안 해요. 한국은 돈이 될 것 같으면 대기업이 카피하기 시작할 겁니다. 카피했어요. 카피하려면 좀 제대로 카피해야 되는데 10분짜리로 카피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무슨 일을 하기 전에 특허, 지적재산권을 확보하고 들어가세요. 다 확보해놨어요. 확보해갖고 있기 때문에 기다리는 겁니다. 지금 500가구밖에 안 팔려서 가만히 놔두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카피를 하기 시작할 겁니다. 한국에서만. 미국하고 일본에는 안 그래요. 중국도 카피하겠죠? 예. 그래서 카피를 항상 스타트업은 카피를 주의하실 필요가 있고요. 반드시 NDA를 체결하고 대기업에 자료 제출하세요. NDA 반드시 체결하세요.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요, 소송을 걸 때 NDA를 갖고 소송을 걸어야 되거든요. 굉장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에너톡을 만지면, 타칭하면 라이프가 임프루브 된다. 삶의 질이 향상됩니다. 라는 게 저희들 메시지입니다. 예. 자, 여기까지 저는 설명을 다 마쳤습니다. 질문 있으시? 네, 저희 그 실질적인 정말 도움이 많이 되는 정보 저희 공유해 주신 저희 대표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시간 관계상 질의응답 딱 2개만 받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저쪽 뒤에
마이크 넘겨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강의 잘 들었고요. 저 질문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구글이 약 한 10년 전에 스마트 그리드 한다고 막 하다가 그 다음에 스태그네이트 되고 요즘은 아무 말도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일단 그 이유가 뭔지 사실 아무 말도 안 들려오니까 그 속사정을 모르니까 잘 몰라서 좀 그렇고요. 근데 두 번째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우리나라도 종량제가 변화하면서 사람들의 니즈가 떨어지는 것 같이 앞으로 전력의 소비량이 줄어들고 그다음에 스마트 그리드에서 조금 더 인텔리전트하게 컨트롤을 해서 그 전체 그 전력으로 사용되는 그 개인이 부담하는 부담이 줄어들게 되면 저런 것에 대한 니즈도 떨어질 수도 있는데 이를테면 저는 이제 동부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서부 사람들은 전기 요금에 대해서 막 미치게 막 고민하고 하는데 저는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학교에서도 역시 동부 서부가 아마 다르다는 거 아실 겁니다. 서부 쪽에서는 이런 저전력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는데 저는 그냥 원자력 발전소 짓고 그냥 그 전기 쓰면 되니까 저희는 저전력 연구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다 비웃거든요. 그걸 왜 해? 그냥 쓰지. 그래서 이런 그 요금, 그다음에 개인이 지는 부담에 따라서 이런 그 수요가 앞으로 줄어들 수도 있는데 또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비하고 계신지 좀 궁금합니다. 우선 구글은 우리 플랫폼에 연결은 해라고 하고 서비스를 안 줬죠. 서비스가 전혀 없었고요. 그 다음에 리얼타임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15분 데이터를 1시간 데이터를 수집했고요. 근데 데이터를 수집하면서 중간중간에 콘텐츠가 나올 또 없고 서비스가 나와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다리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아마 그때부터 계속 데이터를 지금 모았으면 아마 최고의 강자가 되지 않았을까. 사업을 너무 일찍 정리했다. 이렇게 제가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건 맞습니다. 서부는 스마트 미터 보급률이 98%예요. 동부는 5%도 안 됩니다. 거의 스마트 미터 안 쓰거든요. 그런데 일본도 마찬가지죠. 스마트 미터 보급률이 상당히 높게 지금 올라가고 있죠. 리얼타임이에요. 다 우리하고 틀려요. 15분이 아니고 1초 데이터를 받는 서비스고요. 그런데 우리하고 굉장히 다른 거,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동부와 서부가 다른 게 TOU가 없는 거 차이 있는 건 아시죠? 타임 오브 유즈라 그래가지고요. 시간대별로 전력 요금이 변하는 거가 서부가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누진세라고 말하면요.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는 누진세 필요 없어요. 누진세가 강제적 레귤레이션입니다. 그렇죠? 그 누진세를 왜 만들죠? 전기 가격을 시장에 맡기는 거예요. 사람들이 전기를 많이 쓰는 시간대는 전기 요금이 올라가면 돼요. 적게 쓸 때 싸게 주면 돼요. 그렇죠? 그러면 누진세 필요 없는 거잖아요. 이게 TOU입니다. TOU가 있을 때는 전체적으로 전기 사용량은 내려가더라도 가격은 절대 내려가지 않을 거예요. 어느 시간대 전기 가격은 굉장히 높게 치고 올라가기 때문에 그 시간대를 잘 이용을 해서 비즈니스를 만들면 서바이브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거기 관련돼서 질문 저 답변 많이 드릴 수 있는데 시간상 좀 그렇네요. 네, 예. 다음 질문입니다. 네, 요 앞에 저희 질문이 많아서 이쪽이요. 맨 앞에 여기 맨 앞에 분. 네. 뭔가 질문을 한다는 게 가장 어려운 것일 수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설명해 주신 걸 되게 잘 들었고, 그러니까 궁금한 게 딱 두 가지인데 첫 번째로는 아까 조지 소로스의 퀀텀 펀드라든지 손정희 사장이 하는 그런 어떤 펀딩을 받으셨다고 했는데 저는 궁금한 게 이렇게 가서 슬라이드를 보여주면서 이제 프리젠테이션 하셨을 때 그쪽에서 가장 인상에 남는 정말 내가 비즈니스를 준비했지만 그래서 예상치 못했던 그런 질문을 받으시는 기억에 남는 질문이 있는 거 하나 하고요. 두 번째는 뭐든지 이제 사업을 하시다 보면 크든 작든 결정을 하셔야 되는데 그 결정이 정말 쉽지 않은 일인데 제가 궁금한 건 전력 지금 비즈니스가 리얼타임이잖아요. 근데 뭔가 대기업에도 계셨는데 과거에서 대기업에 계실 때 의사결정은 뭔가 이 시차를 둘 수밖에 없는 결과에 대한 의사결정인데 지금 리얼타임으로 이런 데이터를 보면서 의사결정을 할 때 과거 대기업과 지금의 본인 사업을 하면서 의사결정할 때 다른 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가장 힘든 점이 뭔지 그게 궁금합니다. 뼈 아픈 걸 질문하시네요.
만약에 제가 창업을 시드머니를 받아서 한국에서 투자했으면 조지 소로스하고 손정희 씨는 저희 회사를 찾지 않으셨을 거예요. 아이러니컬하게 그 사람들이 에너지 IoT 하는 회사를 검색을 하는데 실리콘밸리를 검색을 한 거예요. 거기에서 인코아드가 나온 겁니다. 한국이었으면 아마 접근도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초기에 저희들인데 시드머니 투자한 친구들이 미국에다 법인을 설치해야 된다는 이유를 그때 알았고요. 가장 중요한 질문은요. 질문하지 않아요. 내가 이 사업을 할 거야 하고 결정해 버려요, 그냥. 특히 손정희 씨는 소프트뱅크는 어떻게 했냐면 제 슬라이드 자기가 너무 바쁘니까 슬라이드를 5장만 만들어 오래요. IR 피치 댓글을 5장으로 만들어 합니다. 그래서 5장을 만들어 갔는데 두 번째 장에 손을 댔어요. 미야우치 사장이라는 사람이 손을 대면서 내가 이 사업을 할 거야 라고 하면서 돈이 얼마나 필요하냐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투자를 돈이 없을 때가 아니기 때문에 6 밀리언이 필요하다 그랬어요. 한 70억 정도가 필요하다라고 하니까 질문을 3번을 했습니다. 요때 질문을 하는데 6 빌리언? 6 빌리언? No. 6 밀리언. 6 빌리언. 이렇게 답을 3번을 주고받았어요. 70억이 필요하냐라는데 7조가 필요하냐라는 거잖아요. 그죠? 7조가 필요하니? 이 사람은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7조를 받아서 디바이스를 다 무료로 다 깔아버려. 그리고 데이터 갖고 비즈니스에 이런 사고를 가졌던 것 같아요. 아마 그게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조인트 벤처로 간 것 같고요. 아마 나중에 무슨 일이 생길지도 모르겠습니다. 모를 것 같고요. 아까 두 번째 질문이 의사결정이요. 대기업은 오너 체제잖아요. 그러니까 의사결정을 잘 못하세요. 미안한 얘기지만. 근데 저는 제가 스타트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의사결정을 제가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온라인으로 실시간으로 의사결정합니다. 아마 제게 휴대폰에 카카오톡에 지금 카톡에도 엄청난 의사결정 질문들이 들어와 있을 겁니다. 언제 어디서나 리얼타임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과 체계를 갖고 있고요. 그래서 온라인을 잘 활용할 수 있죠. 대기업은 온라인을 활용하는 게 아니라 시스템을 활용하잖아요. 오프라인에. 그렇기 때문에 그거 하고요. 두 번째는 사람의 문제입니다. 스타트업 하시고 조금 이따 한 10명 넘어가시면 여러분들이 제일 골머리가 아픈 게 딱 있으실 거예요. 사람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청년들을 제가 뭐라 그러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교육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 라켓에 올라타라고 하면 안 올라탑니다. 그렇죠? 파운더가 아니면요. 절대 스타트업을 같이 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봉급쟁이에요. 봉급 더 주면 그냥 옮기는 거예요. 함께 내가 이거 회사를 성장시켜서 만들어 보겠다는 의식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시작을 하실 때 돈을 조금 더 투자를 하시더라도 최고의 멤버를 뽑으세요. 정말 베스트한 멤버를 뽑으시고 그 다음에 함께 갈 멤버를 골라내세요. 잔인한 얘기지만 스타트업은 생존이 되게 중요하니까 만약에 이 친구가 나와 함께 갈 수 없어 라고 하면 언제든지 파이어 하셔야 됩니다. 데리고 가려고 하지 마세요. 그래서 사람 문제가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제가 70명 중에 저희는 사실 한국 법인은 대부분 다 주주입니다. 남아서 함께 가는 친구들은 다 주주들이고요. 돈 많이 버는 70억 벌었어요. 벌써 자산 가치가 70억이에요. 어떤 친구는 그 친구는 뭐냐면요. 벨랩에 있던 친구예요. 미국 벨랩에서 17년. 그리고 한국에서 고등학교를 안 가고 중학교 졸업하고 서울대학을 검정고시로 수석한 친구예요. 그래서 벨랩에 17년 가 있다가 제가 영입을 했어요. 그 친구는 로켓에 올라탔어요. 미국에서 생활을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의사결정과 의사결정의 패스트함. 이게 패스터가 아니고요. 패테스트 해야 된다라는 거죠. 패테스트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사람 문제. 정말 좋은 사람. 정말 함께 갈 사람. 이런 사람을 골라내는 일. 그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네, 아까 마지막 질문입니다. 네, 시간 관계상 여기 마이크 지금 넘겨주세요. 네, 시간 관계상 저희
네, 얼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짧게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대한민국은 단일 전력이라서 한국전력에서 데이터를 15분 단위로 공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피크 전력이 중요한 거랑은 다 알고 있는데 지금에 대한 그 한국전력에서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오픈을 해준다면 민감한 정보는 자기한테만 오픈한다는 전제 조건에 그러면 별도의 미터기가 없이 한국전력에서 기본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거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지 않나요? 심플하잖아요. 한국전력이 지금 앞으로 2,200만 대를 깔려고 하는 계량기를 1초로 바꾸면 돼요. 계량기 업체들인데 1초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규격을 바꿔주면 되죠. 그런데 그걸 안 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유일하게 계량기 하는 회사들이 다 중소기업이에요. 그리고 스스로 가만히 있어도 팔리기 때문에 굳이 투자를 안 해요.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1초 데이터를 만든다 하더라도 플랫폼으로 데이터를 수용할 시스템이 안 돼 있습니다. 지금 15분 데이터를 지금 한국전력에서 모으는데도 아이스마트라고 있어요. 모으는데 데이터가 한 달 있다 올라오는 게 부지기수예요. 플랫폼의 스케일러빌리티하고요, 스테빌리티가 전혀 확보되지 않은 상태라서 그거를 개선을 해야 될 거예요. 그거를 개선한 다음에 오픈 API를 열어주면 많은 비즈니스를 저희들 같은 비즈니스 제가 왜 데이터 플랫폼을 투자할 필요가 없죠, 사실은. 그렇죠? 저는 콘텐츠하고 서비스 엔진만 만들면 되는데 170억을 쏟아 부을 수밖에 없는 건 그런 인프라가 안 돼 있기 때문에 투자를 했던 거예요. 네, 저희 네 마음 네. 네 마이크 다시 전달해주세요. 저 이게 실시간으로 저희가 페이스북에 지금 스트리밍으로 예. 지금 방송이 되고 있거든요. 아, 지금 그런다고 하면 지금 수집하신 데이터를 전력 정보 데이터를 공개는 하시는 건가요? 개인 정보는 공개 안 해요. 개인적으로는 공개는 하지 않지만 그 더미 데이터를 모아서 분류할 개인 정보를 알 수 없게끔 공개하고 있는 건가요? 예, 그건 공개예요. 아, 그건 그러면 네. 일반인들이 접근해서 사용을 할 수 있는 건가요? 뭐 일반인들이 그렇게 요구를 안 하더라고요. 그렇게 안 하고 사실 교수님들 연구하는 교수님들인데는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제공을 하고 있고 개인 정보는 이게 굉장히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요. 개인 정보는 절대 노출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가입자 동의를 받아오시면 돼요. 내가 1,000명에 대해 서비스를 하겠다 그러면 1,000분의 동의서를 받으시면 그때는 데이터를 제공을 해드립니다. 철저한 개인 동의 기준입니다. 네. 네, 마음에 닿는 정말 여러모로 그 넓고 깊은 그 인사이트 너무 감사합니다, 대표님. 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